184회 금성 천조 제1차 2차의 아편전쟁으로 중앙 왕조의 체제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역사 속에 묻혀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법왕청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그곳의 왕이셨던 천황님의 존재입니다. 자, 그곳의 흔적을 찾아봅시다. 비단금자의 금성. 기원전 3897년경 신시개천이 일어난 금강산 백두산 지역을 신시라고 하며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개경이 바로 전 세계의 정신이었던 대법왕청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소울인 서울입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국 여지스남에서 이러한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의 성인 개성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에 있었던 개성에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습니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와 송악군, 동비올, 개주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황도는 이곳이 삼황이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활양된 홍콩인 향항이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 묘향산 개경에 있었던 항구였으며 복주, 영포, 진강이 모두 이곳 개경의 지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 아니 전세계 스키타이 아리안들의 정신인 우리의 천주와 천황님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동반견문록. 동반견문록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었던 우리의 한자 지명들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해서 사방 각 지역의 역사 조직의 목적으로 지명을 이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명들 중에 천조가 있었던 곳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코 폴로가 기행한 동방견문록에서 천하의 중심 금성 천주의 존재를 찾아봅시다. 펠리오 집철 동방견문록. 원 제목은 세계의 묘사로 The Description of the World를 인용합니다. 동방견문록의 원 제목이 세계의 묘사로 그 배경인 동방의 고려가 세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카이주 즉 개주, 해주는 조그만 도시로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불교도이며 대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도시는 앞에서 이야기한 강수 강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대단히 많은 양의 곡식과 쌀이 매년 이곳으로 수집된다. 그리고 이 도시로부터 그 양곡은 데칸의 궁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깜발록이라 불리는 타타르들의 대도시까지 운반되는데 수로를 통해서 배로 운반되지만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로 흐름의 경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과 호수를 통해서 운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 이 역사 속 개경까지 수로가 있어 배가 드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카이주가 개주로 이것이 태양주 박주인 해주였으며 군주의 도시 간발록이 왕부가 있었던 한양당안의 관중입니다. 그리고 이곳 카이주인 개주에 가까운 곳에 비밀스러운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진실을 밝혀봅시다. 금성 천조. 이 카이주의 맞은편으로 이 강의 한가운데에 모두가 바위로 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교의 거대한 수도원 절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2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있다. 이 거대한 수도원에는 역시 대단히 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다.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이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카이주 쪽 본문에서 개주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곡들의 직결 보관 창구라는 곳이고 둘째는 고려 불교의 성지 센터라는 곳으로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에서와 같이 고려 불교의 성지이며 그 센터였던 것입니다. 수말리 떨어진 세계의 중심 중앙아시아에 와서 마르코 폴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불교 법왕님들의 초상화들이 그려진 모습을 특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이 중원에서의 무신정변을 진압하고자 이에 대한 개입으로 신인 하강의 주인공인 환웅천왕님의 신시베들의 예태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켜왔었던 천하의 중심 금성천조가 이렇듯 동방견문록에 노출된 것입니다. 아편전쟁 이후, 그러면 아편전쟁 이후 금성천조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굴 작업을 했던 르콕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실크로드의 악마들에서 1904년 도착했던 카라호자, 카라코자, 코초의 발굴을 언급하면서 코자, 코차, 코자의 고죽은 금성천조가 있었던 개주, 해주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르콕은 이 만유교 문서류의 발견을 기록하면서 무슨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같은 각주를 달아 놓았는데 그 서고의 입구에 피로 얼룩진 법위를 걸친 채 살해된 불교승의 바짝 마른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보아 이곳에서는 불교와 만유교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르콕이 카라호자에서 본 피살자의 시체는 단 그 승려만이 아니었다. 남쪽에 있는 돔 형태의 건물 한 채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하고 르콕은 썼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소한 109가 되는 불교승의 시체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많은 시체가 살해당할 당시에 끔찍한 부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어떤 두개골은 일격에 정수리에서 위턱까지 쪼개져 있었다. 르콕은 이 대학살을 중국이 자행한 종교 탄압으로 보았다. 불교승 수백 구의 시체가 있었던 카라호자, 쿠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고죽국은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보면 고차, 귀자, 굴지 등으로 바로 기타이, 가타이, 쿠타이가 쿠차, 쿠자의 음으로도 쓰이고 들리고 쓰였을 것입니다. 카라호자, 쿠자는 고려의 고죽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개주의 고죽국입니다. 아편전쟁으로 청경이 함락된 이후 1만 년 유구하게 지켜왔던 전세계 종교의 중심 고려의 대법왕청이 이렇듯 무자비하게 소양 대영 제국에게 대학살당했던 것입니다. 1차 아편전쟁의 결과 조선의 정복원인 청군의 패바로 1만 년 국권이 지켜왔던 전세계의 정신적인 구심점 천조가 파괴되고 대학살당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 민초들이 무너져 내렸던 천조를 다시 세우고자 청경을 세운 것이 바로 태평천국의 동학혁명입니다.